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올 한 해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이 많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공동부유론을 주창한 이후 내놓는 정책마다 메가톤급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북방 4개 성 13개 도시에 대해서 모든 중공업 시설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이런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요 도시 또 뭐 철도, 항만 이런 거에 대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철강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12월 철강제 시황 및 가격은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11월 가격은 말 그대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판재료, 봉연강류 가릴 것 없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선재와 철근, 열연은 전월보다도 120달러 이상 하락을 하면서 700달러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또 5월 피크 대비로는 선재, 철근, 중후판, 열연, 냉연, 도금강판 등 거의 모든 품목이 200달러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난해 11월 평균 가격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약세를 보이느냐? 중국 정부가 우선 가격을 강력하게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억제 정책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부동산 규제 및 전력 제한 이런 여파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1월, 12월 가격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원료 시장은 철광석과 강점탄, 스크랩 모두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철광석의 경우 수입 가격은 6월 이후 지금 가격이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가격은 CFR 기준으로 톤당 91.3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 주에 96.65달러까지 소폭 올랐습니다. 가격 약세 원인은 중국 정부의 선물 시장 및 투기 규제와 감산, 이게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호주산 강점탄 수출 가격도 지금 2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FOB 402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에 11월 마지막 주에는 316달러까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품목을 거래하는 다롄 시장에서 내수 가격 역시 톤당 400달러 미만까지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전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를 하면서 자국 내 석탄 생산을 늘렸고요. 또 수입 역시 많이 늘어난 이런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크랩을 볼까요? 상하이 내수 가격은 10월 하순부터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현재 상하이 기준 스크랩 내수 가격은 톤당 507달러로 전월 대비 100달러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 원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철광석을 볼까요? 철광석의 경우는 메이저 광산업체의 셀링 파워냐, 아니면 전 세계 조광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바잉 파워냐, 이 두 양자 간의 힘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만 보면 중국의 힘이 더 커 보였습니다. 12월에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급 측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발레가 금년도 철광석 생산량을 계획 대비 약 1,500만 톤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2주, 자국 내 선박에 대해서는 무려 7주 동안 격리를 시키면서 PCR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 내 항구 철광석 재고가 2017년 이후 최고치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수요 측면에서 보면 감산은 계속 되겠지만 감산이
9월, 10월, 11월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확확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 11월 수준 정도가 될 거다. 또 오히려 지금 시중에는 이미 규정을 준수한 이런 도시에 대해서는 생산을 조금씩 늘리려 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혼합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철광석은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12월 철광석 가격은 톤당 90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공방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탄을 볼까요? 원료탄은 아마 12월에도 보합 또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있죠. 특히나 이제 올해는 라니냐 현상으로 해서 겨울이 더 추울 거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석탄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자국에서의 석탄 생산이 늘었고,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투기를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 또 감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를 갖다가 감안했을 때 12월 달 가격은 호주산 기준으로 톤당 300에서 320달러 사이가 되지 않을까. 또 지금까지 너무 또 강점탄은 가파르게 오른 이런 측면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정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는 300달러가 깨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크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가격은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발생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해서 봉쇄 조치를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스크랩 수출에 대해서 5% 70유로의 수출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소문이 꾸준히 있어 왔었는데, 이게 70유로가 아니고 100유로로 늘리겠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 밖에도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해서 오파 자체가 줄고 있고, 또 반대로 최대 수입국인 터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라와 약세 때문에 제강사 입장에서는 원료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한국을 포함한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은 겨울철 비수기에 진입을 했다는 점, 이런 변수를 감안하면 가격이 12월 달에 뭐 대폭 오른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대로 봉쇄 조치를 하는 국가가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 과거 사례에서 봤듯이 수집과 운송 차질이 뭐 불가피할 것이고요. 그러면 가격은 다시 또 빠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12월 달에는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내수 스크랩 가격도 지금 전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고요. 또 메이커는 여전히 감산을 하고 있죠. 앞서 전기료 가동률이 60%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메이커 수익성도 최근 조금 회복됐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500달러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수요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보면은요, 제가 11월 전망 시간에도 발표를 했듯이 3분기 중국의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에 그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국 경제가 급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급냉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중국의 산업 생산은 3.5%로 전월의 3.1%보다는 소폭 올랐습니다. 또 시장 예상치가 3.0%였는데요. 이것보다는 좀 높게 나왔죠. 문제는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1.5%, 생산자 물가는 무려 13.5%로 전월 대비 각각 0.8%포인트, 2.8%포인트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말은 철강업계 입장에서 보면 철강제 가격이 어떤 요인이든지 간에 더 올리기는 힘들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PMI를 한번 볼까요? 단기 전망 지표로 자주 사용하는 게 제조업 원자재 구매 지수, 우리가 PMI라고 하는 건데요. 10월에는 51.1로 3개월 만에 50을 넘어섰습니다. 또 산업생산, 그러면 산업생산도 제가 소폭 늘었다고 했고 PMI도 반등을 했으니까 야, 중국 경기가 바닥을 벗어났느냐? 그거는 아직은 조금 속단하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에 출현한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올림픽 전에 깨끗하고 안전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감산과 통행 및 운송 제한을 계속할 것이고요. 결국 이 같은 조치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2월 중국 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정책이 나오겠지만 11월 수준보다도 잘해야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볼까요? 우선 투자 쪽을 보면 좌측 그래프에서 보듯이 하락세가 아주 눈에 띕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연초에 전년 동기 대비 38.3%까지 증가를 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0월 같은 경우에는 7.2% 증가에 그쳤고요. 민간 투자, 제조업 투자, 또 부동산 개발 투자 모두 다 하락세입니다. 또 건축 착공은 이미 7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이거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측의 제조업 생산을 보시면 역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조선 건조량은 전월 대비 5.0% 수준까지 줄었고요. 수출이 줄이긴 컬러 TV 생산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정부가 신에너지 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을 한다고 하면서 전기차 생산은 두 자릿수로 늘었지만 전체 자동차 생산은 5.4% 증가에 그쳤습니다. 성별로 조금 상황은 다르겠지만 전력 문제도 아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12월에도 제조업 생산이 전력난 때문에라도 생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국 정부가 금년도 중국 전체 GDP는 6.0%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항상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맞추려면은 12월 달은 숫자 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와 또 건설, 제조업 이런 생산은 11월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급 측면을 한번 볼까요? 10월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7,160만 톤으로 전월 대비 2.9%,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22%가 줄었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누계 생산량도 8억 7,71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가 줄었습니다. 근 몇 년 만에 처음인데요. 11월 26일 현재 전국의 242개사의 고로사의 평균 가동률은 75.2%까지 떨어졌고요. 전기로사 가동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53.6%입니다. 12월 달에도 아마 가동률은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올림픽에 대비한 감산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11월 달, 12월 달 중국의 조강 생산은 아마 이 7,100만 톤 이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수출 여력이 당분간 없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의 또 다른 축인 재고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5대 품목의 시중 총 재고는 1,580만 톤으로 전월 달보다도 280만 톤 가까이 대폭 줄었습니다. 16주 연속 감소세이고요. 반면에 메이커 재고는 강철공업협회가 집계하는 메이커 재고는 11월 중순 현재 1,393만 톤으로 전월보다도 약 110만 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아마 이제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유통이나 실수요가들이 재고 비축을 아마 좀 이전보다는 더 줄이는 이런 현상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프에서도 나와 있죠. 10월과 12월 달에는 재고를 소진을 하는 시기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지금 재고 비축을 엄단한다고 이렇게 단속까지 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과거처럼 재고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2월 달까지는 이런 시중 재고는 조금 줄고 생산 재고는 약간 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 중국의 철강제 시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아직은 중국 내외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거나 혹은 뭐 이게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어느 정도 뭐 확대되고 있다 이런 거는 그 정확한 데이터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국 역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면서 최근에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도시 전체를 봉쇄를 한다든가 철도나 항만을 통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2주, 자국 내 선박에 대해서는 7주 동안 격리를 하면서 PCR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 정부가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봉쇄가 늘어날 경우에 우리 코로나 초기에 경험을 했듯이 이것이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뭐 연속 상황이기는 한데요. 올림픽 관련한 감산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소문이 조금 최근에는 좀 다르게 또 다른 소문도 나오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하북성, 그 다음에 산동성, 산시성, 그 다음에 하남성 이 4개 지방 도시의 13개 도시에 대해서 모든 중공업시설은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만약에 이 계획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요 4개 도시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조광 생산 비중이 거의 45%입니다. 그래서 67일 동안 전면 중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8,200만 톤이나 감산을 하게 됩니다. 자,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그런데 중순 이후에는 다른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사실은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환경 규제에 대한 당속을 매우 강하게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도시는 이미 환경 기준을 갖다가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한 이런 도시들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도시에 대해서는 생산을 조금씩 늘려도 된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선물 가격이라든가 시중 철광석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분석 기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감산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또 그렇게 보면 생산이 7,500만 톤을 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7,100만 톤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은 이 감산의 이 여파가 언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또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런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계성에 대한 전면적인 가동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아마 1월 하순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월 가격을 전망을 하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원가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료라고 하는 것은 항상 1분기 이전 가격을 봐야 되는데요. 철광석은 7월 중순 이후부터 하락세가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강점탄은 11월 초까지는 강세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 측면에서 본다면 12월 달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둘 다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인즉슨 월가 측면만 놓고 본다면 가격을 변동할 요인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12월 달에도 아마 감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은 즉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라든가 제조업 생산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감안했을 때는 하락 요인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여러 요인들 중에서 그러면 어떤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 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내수 가격이 이렇게 등락을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11월 30일 현재 상하이 내수 가격을 보면 여련이 754달러, 철근이 749달러인데요. 12월 달에는 30달러 전후에서 소폭 등락을 이어가면서 11월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큰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 같은 트렌드는 올림픽이 끝나기 직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오팍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수출 오팍 가격을 보면 여련이 톤당 FOB 796달러로 전월 대비 133달러가 하락을 했고요. 철근은 833달러로 61달러가 내렸고 후판도 837달러로 전월보다도 101달러가 내렸습니다. 그만큼 내수 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최근 동남아 오팍 가격은 한국 오팍 가격보다도 30달러 정도가 더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남아에 이렇게 성약이 됐다는 얘기가 별로 안 들립니다. 동남아 역시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대문을 열었는데 생산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2군 메이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파를 내고 있고 1군 대형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오파를 스킵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12월 달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오파는 올림픽이 끝나기 직전인 아마 1월 중순이 넘어야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오팍 가격은 여련 같은 경우에는 700달러 중반, 철근은 700달러 초반, 후판은 700달러 후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